연구에 따르면 성인의 약 70%가 적어도 한 명 이상의 기를 빼앗는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속 타는 인연 때문에 우울감을 느끼는 노인층이 무려 35% 증가했다는 통계도 있어요. 오늘은 이런 정이 아닌 짐이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를 빼앗는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세요. 먼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피곤한 사람들은 우리 삶을 망칠 수 있어요. 실제로 스탠포드 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35% 더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심장병과 치매 위험도 함께 높인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70대 김할아버지가 계시는데 매주 찾아오는 둘째 아들이 항상 돈 얘기만 하고 할아버지를 비난해요. 아버지가 돈 관리를 못해서 우리가 고생한다. 왜 아직도 그 낡은 집에 사시냐며 상처 주는 말만 반복하죠. 할아버지는 만날 때마다 혈압이 오르고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이런 만남이 말벗이 아닌 말썽이 된 거예요. 그런데 더 씁쓸한 건 할아버지의 친구 박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골목 목욕탕에서 매주 만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만나면 무조건 자기 자랑만 해요. 우리 큰아들이 또 승진했다. 우리 며느리는 얼마나 효자인지 몰라라며 2시간 내내 자기 얘기만 하다가 가버려요. 박 할아버지는 한마디도 못하고 듣기만 하다가 집에 가면 자꾸만 자기 인생이 초라해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경우로는 75세 최할머니 상황이 있어요. 아파트 동네에서 만나는 지인이 하나 있는데 이분은 만나면 무조건 남의 험담만 해요. 3층 김씨네는 밤마다 시끄럽다. 5층 박씨 며느리는 예의가 없다며 온 동네 사람들 뒷말만 하는 거예요. 최할머니는 이런 만남 후에 기분이 찜찜하고 우울해져서 집에 가면 혼자 한숨만 쉬게 된대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심리학자들이 말하길 성인이 된 후 성격을 바꾸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5% 미만이라고 합니다. 특히 기를 빼앗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할 가능성이 더욱 희박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관계를 받아들일지 거부할지 결정할 자유의지가 있어요. 설령 그 사람이 자녀라고 해도 우리 자신과 배우자의 행복이 우선이에요.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성장을 방해하는 껄끄러운 사이에서 벗어나세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주변에서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런 걸 하려고 하냐는 식으로 말하는 불편한 동반자들이 있어요. 65세 박 할머니가 컴퓨터를 배우고 싶어 하니까 남편이 할머니가 뭘 안다고 그런 걸 배우려 하냐며 반대했어요. 심지어 동네에서 우스운 꼴 당하기 싫다면서 학원비도 주지 않았죠. 그런데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적금을 깨서 혼자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지금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월 200만 원씩 버시고 계세요. 남편은 그제서야 당신이 대단하다며 인정했대요. 또 다른 예로 68세 이 할아버지 이야기가 있어요. 퇴직 후에 그림을 배우고 싶어 했는데 큰아들이 아버지가 화가가 되겠다고 그 돈으로 차라리 우리 애들 학원비나 대주세요라며 계속 방해했어요. 할아버지가 그림 도구를 사면 돈 아까워 죽겠다며 핀잔을 주고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손주나 봐달라고 잔소리했죠. 결국 할아버지는 포기하고 지금도 후회하고 계세요. 더 안타까운 건 72세 정 할머니 경우예요. 할머니가 동네 합창단에 들어가고 싶어 하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나가서 노래하고 다니면 우리 체면이 깎인다며 극구 반대했어요. 집에서 손주나 보시지 왜 밖에 나가서 설치려고 하시냐며 속 타는 말만 골라서 하더래요. 결국 할머니는 꿈을 포기했는데 나중에 이웃집 할머니가 합창단에서 활동하며 생기 있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70대 이후에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치매 발생률이 40% 낮다고 나타났습니다. 성장을 멈추면 뇌가 위축되기 시작해요. 만약 배우자나 자녀가 여러분의 성장을 방해한다면 솔직하게 대화해보세요. 당신이 나를 지지해주지 않아서 속상하다.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다고 말해보세요. 그래도 계속 방해한다면 혼자서라도 하세요. 여러분의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세 번째, 갑을 관계를 만드는 사람은 완전히 차단하세요.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들 주변에 있으시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뻔해요. 거절당하면 자존심이 상해서 복수하려고 하고 여러분의 감정을 마치 흡혈귀가 피를 빨아먹듯이 이용해요. 77세 강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오래 알고 지낸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는 만나면 항상 할아버지를 무시해요. 너는 돈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서 참 답답하다며 깔보다가 뭔가 도움이 필요하면 갑자기 우리가 언제부터 친구였는데 라며 달달하게 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한번 거절했더니 배은 망덕한 놈이라며 동네방네 할아버지 험담을 퍼뜨렸대요. 이런 게 바로 갑을 관계를 만드는 한숨 나오는 인연이에요. 또 다른 경우로는 69세 김할머니가 있어요.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지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할머니를 부리기만 해요. 할머니는 시간도 많고 할 일도 없으니까 이거 좀 해달라, 저거 좀 해달라며 온갖 심부름을 시키더래요. 그러다가 할머니가 바빠서 한번 거절했더니 나이 먹어서 인심도 없어졌다며 냉랭하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더 심각한 건 74세 조 할아버지 상황이에요. 동네 선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할아버지에게서 돈만 빌리고 갚지 않아요. 우리 사이에 돈이 뭐가 중요하냐며 300만 원을 빌려간 지 2년이 지났는데도 갚을 생각을 안 해요. 할아버지가 돈 얘기를 꺼내면 친구 사이에 그렇게 속 좁게 굴면 되냐며 오히려 할아버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더래요. 연구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끊은 후 재회하는 사람들의 85%가 더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다고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돌아온 이런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나쁘게 대하기 때문이죠. 만약 이런 사람이 내가 변했다면서 다시 만나자고 한다면 절대 응하지 마세요. 전화번호도 바꾸고 카카오톡도 차단하고 만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끊어버리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가 그 무엇보다 소중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만의 행복을 찾으세요. 통계를 보면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부대끼는 관계를 정리하고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며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거예요.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90세 이상 장수하는 노인들의 90%가 스트레스를 주는 관계를 과감히 정리했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인생이 짧다는 걸 알기 때문에 소중한 시간을 길을 빼앗는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는데요. 실제로 82세 문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0살 넘어서 깨달았는데 인생은 너무 짧더라고. 만날 때마다 속 터지는 사람들과 시간 보내기에는 내 남은 시간이 아까워. 그래서 다 정리했어. 지금은 매일매일이 편안하고 행복해. 79세 박 할아버지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대요. 예전에는 의리라는 이름으로 껄끄러운 사람들과도 억지로 만났는데 이제는 안 그래. 만나고 싶은 사람하고만 만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가벼운지 몰라. 진작에 이렇게 할 걸 하고 후회할 정도야. 또한 75세 이 할머니는 뒷말이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끊고 나니까 우울증도 좋아지고 잠도 잘 오더라며 이제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하고만 시간을 보내고 있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주변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만날 때마다 한숨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를 두세요. 여러분의 성장을 막는 사람이 있다면 혼자서라도 하고 싶은 걸 하세요. 그리고 갑을 관계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완전히 차단하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욱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정이 아닌 짐이 되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시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세요.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